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예술, 일상 등 우리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우리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편안하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동부가 최대 박물관 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도시라는 브랜딩을 새롭게 구현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립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하며 박물관과 마이스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립박물관 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박물관 단지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떠하고 이를 통해 구현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엄운진 부연구위원님께서 저희 정책살롱을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취자께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엄운진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건축연구본부에 속해 있고 네. 공공건축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주제는 아카이브라는 분야랑 도시건축박물관, 네. 공공건축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건축센터장 우리 엄운진 박사님께서 저희 정책살롱을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건축공간연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그 연구원은 2007년에 설립되어서 올해 17년을 맞이하는 건축도시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설립 관련되는 금액을 출연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이제 분류상으로는 되어 있고, 네. 처음에는 저희 연구원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고 해서 개소가 됐고, 네. 2020년에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재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어로는 아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A가 건축을 뜻하고 네. U가 도시, 그다음에 네. 연구기관 이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캐치프레이즈에서도 건축도시 연구를 통해서 네. 우리의 삶터를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든다, 네. 이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아우리라고 알려져 있는 건축공간연구원입니다. 아우리라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또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건축과 도시공간과 관련한 국내 대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민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 박사님과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세종시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국립박물관 단지라는 부분들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네, 접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시민분들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들 네. 하는 홍보 자리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립박물관 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먼저 엄운진 박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박물관 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그 이미지는 박물관 단지에 대한 조감도라고 부르는데요. 조감도가 이제 새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뷰 이런 거에서 예전 이제 건축 용어여서 조감도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드론 뷰라거나 이렇게 바뀌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박물관 단지는 이제 여러 박물관들이 있긴 한데, 시민분들이 지금 어린이를 좀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어린이 박물관에 또 가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개관되어 있고 단계별로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보이는 데가 금강 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동락정 그런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위쪽 부분이 아마 민속박물관 그렇게 돼서 1단계 부지와 2단계 부지가 나눠져 있고 1단계 부지 내에서도 어린이 박물관이 먼저 만들어졌고
제일 오른쪽부터 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이렇게가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좀 넘어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뭐 박물관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정책 살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책이 사실 뭐 이렇게 뭐 공무원들이나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이 뭔가 하시는 걸로 많이 생각되는데 네. 저희도 도시 건축이라다 보니까 뭐 지난 일상의 공간들에서 전부 다 이게 뭐 관련되는 부분들이 도시 건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경제나 인문적인 그런 상황들이 도시 건축이라는 그 뭐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도시 건축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학문들과 연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정책 연구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뭐 사업 주체로 뭐 이런 부분들 하는 건 아니고 사업 주체는 사실은 행복청에서 그렇죠. 건설을 좀 담당하고 있고 운영 부분을 개별 뭐 이제 부처들이 네. 뭐 이제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뭐 이제 관여하게 된 게 2007년에 이제 처음 연구기관이 설립되면서 거의 최초로 시작했던 연구가 도시건축박물관에 네.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도시건축 박물관을 하려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박물관 단지가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계속 그 관여하게 됐었고 네. 뭐 저희가 뭐 주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관을 하면서 뭐 연구를 하긴 했지만 네.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좀 말씀들도 듣고 네. 이것들을 이제 이용하시게 될 네. 뭐 이제 세종시 주민들에 대한 분들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상에 크무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도시건축박물관의 영문 가칭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했던 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그 부분이 초기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으로 이랑 좀 같이 말씀드리면은 기본 구상이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네. 2007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15년 정도의 지금 건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앞 단계에 단계별로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나 네. 건물이 뭐 박물관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딱 개관 전에도 여러 가지 유물들을 잘 수집을 하거나 네. 이제 여러 소통을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뭐 이렇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박물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세종시에 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건축물에서도 뭐 기사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무슨 건물이 만들어진다고 뭐 이렇게 기사를 보시거나 접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뭐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갑자기 뭐 건물이 자 준공됐으니까 이제 쓰세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참여하시거나 뭔가 뭐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은 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단지로 일단 그걸 한번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기획 뭐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과정으로 보면은 초기에 사업 기획 단계 그래서 뭐 구체화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이게 뭐 박물관 단지라는 것들이 세계 최초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국내외 유사 사례들과 뭔가 차이점과 여기 도시건축박물관이 속해 있는 국립박물관 단지만의 뭔가 특수성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뭐 그 설계 공모라고 하는 분야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축사들이 뭐 참여해서 다양한 안들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관심 많이 가지시라고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심사 과정에 대한 공개나 유튜브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그 설계 공모 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심사위원들을 말씀하시거나 이런 내용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뭐 정책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요 사업에서도 사실 박물관 단지라는 전체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국제 공모가 있었고 개별 박물관별로 또 공모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초기 이제 구상에서도 중앙공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2005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전체 도시를 이제 구상을 할 때도
어떤 문화에 거점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초기 뭐 인구 50만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문화 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수요의 대응 초기에 했던 이제 용어들이었는 그대로 가져온 건데 국민들의 높아지는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네. 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문화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 거점 문화 시설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는 구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단지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저희 앞쪽으로 보이는 게 1구역이라고 해서 한 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네. 2구역에 대한 부분까지 합치면 전체 면적은 한 20만 제곱미터여서 굉장히 대규모의 부지를 그렇죠. 확보해서 네.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업비는 초기에 뭔가 구성됐던 건 4,500억 정도 될 거라고 이제 계산이 됐던 거였고 이게 뭐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물가 상승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이제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단지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는 2011년 정도에 그래서 뭐 연구를 통해서는 박물관 단지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세종시 이제 여러 건설 과정에서 이 박물관들이 뭔가 문화시설에 어떤 특화되는 어떤 테마 같은 것들을 네. 박물관 단지를 한번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냥 구상상으로는 예전에는 용산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용산공원에 대한 부분들 계속 확장해 나가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었는데 실현되지는 못했었고 네. 세종시에 한번 이런 아이디어들이 뭔가 한번 적용해보자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기능들을 도시건축박물관이나 뭐 디자인박물관이나 뭐 이제 국가기록박물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처들과도 협력을 이제 해서 동의가 되는 상황에서 한번 그럼 추진해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차관급의 각 부처의 MOU가 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구상들 사업 규모라든지 계획들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절차상으로는 이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인과 금액이 투입되는 것들이 적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검토 과정들이 있어서 2015년에 그거가 이제 통과하게 돼서 이제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한번 그림이나 뭔가 구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 공모전이 있었고 마스터 플랜 공모전을 통해서 전체 이제 구상들 그래서 이 부지 자체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중앙공원과 인접해였기 때문에 숲과 막 연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림에서도 좀 이렇게 나무들이 뭐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뭐가 끊겨 있거나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뭐 공모전이 됐었고 이 공모에 당선된 사무소가 캐나다의 외국 건축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뭐 그분이 느끼기에는 뭐 한국적인 뭔가 이게 전체 대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궁궐의 정각들과 회랑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건축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의 문화시설은 이제 초기에 호수공원 주변에 이제 문화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대통령 기록관 많이 가보셨겠지만 대통령 기록관, 컨벤션센터, 국립세종도서관. 그래서 뭐 도서관 하나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오시는 분들한테 저거 국립이 우리나라에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곳이야. 저기 국립도서관이야. 뭐 이렇게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좀 중요한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이라고 해서 도시 홍보가 있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초기에 기획됐었는데 이제 그 변경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박물관 단지 이렇게 과정들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과정에서 밑에 보이시는 그 이미지처럼 박물관 단지가 이제 중앙공원에 배치되고 상징광장이 지금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계속 활성화될 거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1단계, 2단계 사업들을 해서 결국에 박물관 단지까지 이 벨트가 다 완성되는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공사 중이긴 하지만 주변에 많이 가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은 보시면은 다리가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중앙 앞에 광장들도 만들어질 예정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해외 박물관들에 대한 사례 그렇죠. 같은 것들을 이제 봤을 네. 때 이제 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혹시 네. 가보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네. 네. 미국 워싱턴에는 박물관 단지라고 하는 네. 스미소니언, 스미소니언. 네, 그렇죠. 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저희도 네. 연구 자료로만 봤을 때는 스미소니언 재단이라는 곳에서 여러 상징적인 뭐 대표적인 그 시대의 뭐 산업이라든가 테마들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박물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뭐 박물관을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전시를 보고 이런 것들이지만 그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그 산업체라든가 기업 뭐 관심 뭐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들이 이제 모여져서 이 건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워싱턴에도 어떤 행정 수도에 어떤 문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네. 뭐 세종시에도 그런 문화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렇죠. 중심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독일 베를린에도 여러 박물관들이 집적돼서 뭐 이 한 곳에 이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둘러보거나 하루에 다 못 보시더라도 뭐 여러 테마들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오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못 가봐서 이제 국내에도 2005년인가에 광주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그렇죠. 하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뭐 테마는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든다는 거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자원 조사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 이제 어린이 문화원이라고가 있는데 어린이 문화원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공간을 만들면 이제 다양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편안한 뭐 이제 쉬운 뭔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네. 이제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박물관 단지에서도 어린이 박물관을 먼저 해서 다양한 이제 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뭐 나눠보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전주에도 전주에는 이제 무형문화유산 전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거나 네. 뭐 전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설계 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도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여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저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국가 주도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뭐 이게 박물관 협회 같은 데서도 한국이나 사례들을 굉장히 이제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존의 박물관 개념은 뭐 유물이 뭔가 수집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죠. 한중 상황을 일단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막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문화적인 뭐 이렇게 한국은 왜 그래 뭐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이제 한국이니까 뭔가 이거 뭐 다이나마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한류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기대감들도 있어서 그래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발표를 많이 해달라고 하거나 해서 관계자분들이 많이 그런 데서 소개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들은 세종 뮤지엄 가든이라고 해서 뭐 궁궐이나 마당을 모티브로 해서 자연 속의 박물관, 그래서 자연 환경이랑 도시경관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단지에는 이제 여러 기능들이 이제 연계해서 다양한 그렇죠.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거여서 도시건축 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록박물관과의 연계, 뭐 디자인, 그다음에 디지털 문화유산과의 연계 가능성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설계 공모 때 이제 제출됐던 이제 패널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뭐 일반인들한테 이제 많이 보여드리거나 홍보할 때는 이제 투시도 같은 개념으로 네. 한 장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개별 박물관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가 이제 가운데에 그런 이미지들로 뭔가 있어서 네. 이제 자연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 문화 영상관에 대한 개념이어서 네. 실제로도 설계 공모 당선자 같은 경우는 요 인면에 뭔가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뭔가 기증받아서 뭔가 보이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밤이 되면은 뭔가 적막한 뭐 이런 공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건축박물관의 이제 아닙니다. 박물관 단지의 그런 것도였고 네. 그러니까 개별 박물관들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지금 설계 공모가 이제 구체화 됐기 때문에 설계 공모가 진행된 거는 이제 구체화 되어서 도시건축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에 무엇을 전시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이게 설계 공모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 건축사랑 이제 협력이 돼서 이제 작업이 된 거고 이제 건축의 여러 가지 부재들이라고 하는데 요소들 뭐 이렇게 기둥들을 뭔가 소개를 한다든가 뭐 중앙에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중앙에 이렇게 정자 같은 것들도 하나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에 여러 부재들도 뭔가 전시를 해서 외부에서도 저게 도시건축박물관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박물관도 현재 구체화되고 있고 뭐 언론상에서도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많이 접했던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현재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박물관 건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체험형 전시나 어린이 박물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 센터라는 것도 이제 잘 접하실 수는 없지만 통합 운영 센터에서 이제 통합 수장고라든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학예 전문 그리고 국토부 내에서도 학예 전문 인력들이 이제 채용돼서 저희는 이제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박물관의 전문성보다는 그 앞단의 일들을 했었고 이제 전시와 유물 담당하시는 학예사님들이 이제 선정되셔서 하고 계시고 2031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2단계의 민속박물관 이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 공모라는 이제 건축사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고되었습니다. 9월 9일 날. 그래서 지금 등록 기간이고 이제 뭐 심사가 되면은 심사 과정이 아마 언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되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박물관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은지 박사님이셨고요. 어쨌든 박물관을 직접 집적하는 기능을 행복도시에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립박물관 단지는 이제 작년 12월인가요? 재작년 12월인가요? 어린이 박물관이 개소를 했고 이제 앞으로 뭐 도시건축, 디자인, 뭐 문화유산, 국가기록 등을 테마로 하는 그런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인데 이 콘셉트가 정해지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개별 박물관에 대한 이제 그 건축사들한테 이제 맡기기 전에 이제 설계 공모 지침서나 이런데 이제 각 부처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는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를 이제 건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는 것들인 거고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컨셉은 거기서 좀 초기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립박물관 단지가 여러 가지 박물관이 집적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효율적 연계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실무적으로나 또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뭐 사례도 좋고 혹시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그 건설청에서는 각 부처 담당자분들이랑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에 대한 부분에서도 뭔가 뭐 먼저 진행됐던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이 건물이 이제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 뭐 조직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조직끼리의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연구 단계 수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 정도만 있고 그거는 좀 차후에 계속 그 담당자 학예사분들도 계속 선정되면 그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2031년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에 내려옵니다. 참 그 과정이 저도 뭐 관련 분야 전공을 해서 좀 지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박물관 단지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오늘의 자리도 그런 것들인 것 같아서
시민분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어떤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있어야 네. 이제 뭐 그거를 담당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네. 아 이런 부분들에 뭔가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라는 그런 동력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열심히 도시건축박물관 뭐 연구를 하긴 했지만 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장 이제 개인 작업으로 뭐 작업을 해서 네. SNS에 홍보한다거나 네. 네. 근데 이게 막 폭발적인 뭐 조회수를 하거나 네. 그렇지는 않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직 관심이 또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가 미래박물관 도시라는 그런 브랜딩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박물관 전문가로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좀 이게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이제 박물관 단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상에 네. 약간 오래된 개념 네.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박물관 협회나 이런 데서는 뭐 동시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아직 전문가 영역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박물관이나 용어들이 좀 적절한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할 때도 박물관이나 용어를 쓰긴 했지만 동시대성에서 이 시대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미래 세대에게 뭐 어떤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거나 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물론 그거에 기반이 되는 거는 유물이나 뭐 이제 과거의 것이겠지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래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뭐 정책 연구 기관에 대한 부분이어서 뭐 네. 정책이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 네.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살롱에서도 그런 다양한 뭐 이게 소개를 통해서 네. 이게 뭐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네. 이거를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 이용은 이제 뭐 시민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여기에 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초대 손님이시거든요. 방송에 출연해 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뭐 이것도 한번 가져왔었는데, 네. 네. 네, 저희가 박물관 단지 그 마스터 플랜 했을 때 네. 요거를 국립 그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뭔가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연구하느라고 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거나 소개해드리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일정 속에서 흔쾌히 출연해 주신 우리 엄문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종시 앞으로 세워질 국립박물관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박물관은 건축물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를 이제 전승하고 향유하는 하나의 거점 공간이자 교육 공간이고 우리 삶의 모습을 오롯이 표현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는 실제적으로 이제 국립박물관 단지를 비롯해서 고운동에는 세종시립 향토박물관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2031년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미래의 박물관 도시라는 브랜딩을 또 하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 또한 하나의 또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세종시에 조성될 다양한 박물관에 대한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엄문진 박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영화 말하는 건축가에 나온 OST 기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